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소가 이재명을 잡아먹는다. 이런 데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전에 토마스 모어, 유명하죠.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라는 게 그 불후의 명작 쓴 토마스 모어가 뭐라고 했냐.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다 아시다시피 카톨릭의 성인입니다. 헨리 8세.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만든, 어떻게 보면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요. 그때 캐서린 왕비, 첫 번째 부인, 이혼하려니까 로마 교황이 이혼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영국 국교회로 독립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토마스 모어가 나중에 사형을 당합니다. 유토피아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상향인데, 원래 뜻은 어디에도 없다. 공산주의라는 게 어디에도 없잖아.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 유토피아, 어디에도 없다 이 뜻입니다. 이상향은. 하여튼 이 토마스 모어가 그때 인클로즈 운동이 있었어요. 인클로즈. 뭐냐면 양모를 갖다가 재배, 양모. 산업혁명 할 때 양모. 그러니까 양을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축을.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 짓던 땅이 전부 양의 목축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농민들이 쫓겨가지고 도시로 가서 빈민가가 되면서 산업혁명 일어나는 노동력.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양이 사람을 쫓아내니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번에 똑같이 저는 소가 이재명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대통령실에서 긴급회의가 지금 계속 열리죠. 열리면서 미국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게 농산물. 그 중에 쌀하고 소고기 수입 이게 있거든요. 쌀은요, 지금 우리나라도 양곡관리법이라고 송미령이 영혼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송미령이잖아. 우리나라도 쌀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정부가 막대한 돈으로 쌀을 사주거든요. 여기에 미국도 쌀이 남는데 이걸 또 사주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재정이 고갈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쌀을 더 사가라는 거예요. 과연 이걸 이재명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근데 쌀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는 우리 미국 소고기를 30개월 미만, 예를 들어 소가 30개월짜리 소하고 31개월짜리 소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30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으로 좌파들이 엄청나게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이 휘청거려가지고 지지율이 10%대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빠진 적이 있었죠. 그래가 타협을 한 게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됐었죠. 그러니까 소고기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광우병에 옛날에 기억,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30개월 지난 소도 수입한다. 이러면 좌파단체들이 어떨까요? 이명박 때는 들고 일라 난리를 치가 유모차까지 끌고 가 내가 광우병으로 내 송송 어쩌고저쩌고 구멍탁 이렇게 떠들었는데, 과연 이게 또 좌파들이 선택적으로 아이고 이재명이가 수입하니까 이제 좀 달라지지 않냐 이렇게 이해할까요? 아니면 이재명이든 이명박이든 왜 30개월 넘는 광우병 소를 수입하느냐 들고 일날까요?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게 좌파단체들도 최소한의 자기들이 양심이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 때 30개월 넘는 소 수입한다고 얼마나 난동을 부렸습니까? 그럼 이재명 때도 지금 좌파들이 들고 오려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폭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좌파단체들이 들고 알라도 우리 자유파가 들고 올라야죠. 야, 이재명 좌파, 너 그게 광우병 때 뭐랬냐? 너 광우병 때 이명박 대통령 내 송송 구멍 탁 어쩌고 하면서 온갖 괴담 가짜로서 퍼뜨리지.
근데 너는 수입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유파가 이재명 물고 늘어지면요. 이재명이가 할 말이 없잖아. 아무리 뻔뻔한 좌파지만 자기들이 그 광우병 괴담 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소가 만약에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하면 이재명 정권이 휘청 폭삭하게 주저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가 이재명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실제요. 논리적으로만 보면요. 논리적으로 보면 진짜 이게 30개월 미만만 제한할 하등의 이유는 없어요.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미국 살거든요. 캘리포니아, LA. 그러면 미국 가면 소고기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 소고기 먹을 때 뭐 30개월 됐냐, 안 됐냐. 이거 따지고 미국 소고기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아무런 게 근거가 없는 이런 게 저는 괴담이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소고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금지하거나 이렇게 제한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30개월 미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나라가 현재 그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한국밖에 없대요. 근데 러시아나 벨라루스는 미국하고 협상 대상국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미국하고 무역 협상 대상국은 이게 한국밖에 없는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게 좀 특이한 좌파들이 워낙 특이하니까 후쿠시마 있잖아요. 일본에 그 후쿠시마 처리수 낸다고 전 세계가 조용한데 제일 늦게 해류가 쭉 돌아가 캐나다, 미국, 호주 쭉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가 요란하게 좌파들이 야 일본에 후쿠시마 그 핵 처리수 보면 기억 안 한다더라. 일본에게 수산물 다 수입 제한해라. 이게 유난히 호들갑을 떠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좌파들의 선전선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30개월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가요. 러시아, 벨라루스, 한국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이게 언제 이런 후진국으로 참 이게 그 좌파들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나 또 이게 전 세계적인 보편 규범으로 보나 원래는 그 소고기 수입에 제한을 없애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죠. 왜? 이재명이나 좌파들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자기들이 한 짓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축산농가들은 아무래도 미국 소고기 많이 수입하면 반대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농민들, 축산업자들 지금 이게 뭣도 모르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 찍은 사람도 있을 거야. 한심한 저는 이재명 찍은 사람에게 진짜 이게 양심과 머리가 없다고 보니까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이재명 찍은 놈은 양심이나 머리 둘 다 없거나 둘 중에 하나는 없는 자입니다. 양심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 농민들이나 특히 전농, 뭐 농민단체 있잖아. 또 이게 축산, 이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이재명을 완전히 들고 올랄까? 아니면 이게 우리 이재명이 한 거니까 이명박이 한 거하고 다르니까 이해해 줄까? 저는 이해해 줄 일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요, 관세 문제는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풀 수 없는 고차 방정식이고 거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에서요, 수학에서 한 3차 방정식까지 풀어요. 근데 4차, 5차는 이게 근해 공식이나 풀 수가 없다. 보통 이게 아주 난제인데요. 이재명이처럼 이게 무능하고 이런 데 편향된 놈이 과연 이게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이런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미국하고 1차 방정식도 못 푸는 이재명이처럼 이게 무능한 놈이 과연 이게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면요, 관세 폭탄은 이재명의 핵폭탄이 됩니다. 관세 폭탄은 이재명 정권의 메가톤급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25%든 더 이상 이런 데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자들에게 지금 아이고 우리 관세 세금 좀 더 낸다고 나라가 망하나? 세금 좀 더 낸다고 관세 좀 더 낸다고 정권이 무너지겠냐? 이렇게 안이하게 관세 불감증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게 한번 당해보십시오. 만약에 진짜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정권에는 메가톤급
핵폭탄이 떨어지는 이런 게 엄청난 재앙적인 결과가 올 거다. 우리 기업들이 아우성치고 무너지면서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도 이게 바로 실업자가 되는 심각한 이게 그 상황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농민들 축산업자들 다 들고 올라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안보까지 패키지로 하니까 재향군인회나 지금은 이제 그 군인들도 다 들라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안보나 경제 협력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솟는다. 그러면 이게 관세 폭탄이 되면 이재명 정권은 진짜 메가톤급 핵폭탄이 떨어진다. 결국은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레짐 체인지, 이재명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 미중 패권 전쟁 이게 큰 대전략입니다. 전략이 있고 그 밑에 전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이걸 이게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결국 이재명 정권에게 그 중국 편에 서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 브라질의 룰라처럼 이재명을 체인지, 레짐 체인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관세 폭탄은 이재명한테 대재앙, 바로 이게 그 정권 교체의 서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소가 이재명을 잡아먹는다. 한번 지켜보시죠. 과연 이게 소고기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떤 역풍이 불지 한번 지켜보시면 진짜 제 말이 맞는다. 소가 이재명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